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3일이고 제가 잠깐 동안 바빴던 일정이 끝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회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뭐 출장 다니고 이러느라 많이 힘들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프리뷰를 좀 하려고 짧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차세대 전지, 특히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뭐 전고체 전지라든지 이제 리튬 금속 전지에 관해서 뭐 차세대 전지 단방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관련한 동영상을 찍었는데 실리콘에 관련한 것들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세대 전지라기보다는 뭐 일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리콘은 우리가 쓰는 배터리, 우리가 당장 쓰는 배터리에 들어있다라고 찾아보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리고 일부 사용하는 배터리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뭐 순수하게 실리콘 자체만 쓰느냐 또는 이제 실리콘을 탄소랑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쓰느냐,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는 이제 아예 그냥 화합물을 만들어 쓰느냐, 아니면 이제 실리콘과 카본을 이제 복합재로 만들어서 쓰느냐, 또는 이제 실리콘 자체를 이제 카바이드는 실리콘과 탄소가 결합하고 있는 것이고 실리콘 산화물은 이제 산소랑 결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실리콘 산화물을 쓰느냐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자체 다른 것 탄소나 산소나 이런 것들이랑 결합하지 않은 순수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리콘 나노 입자를 쓰는 애들을 퓨어 실리콘 배터리라고 따로 이제 명명을 해요. 이제 개 중에 엠프리우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거 GRC 나사 거버먼트, 이거 나사에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글링을 해서 찾은 자료인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에너지 밀도라는 게 거의 우리가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차세대 전지라고 정의했던 그 전지들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뭐 얘기했던 와트 퍼 리터 이런 것들 제가 1000 얘기했었잖아요. 1000 와트 퍼 리터 리튬 메탈 금속 전지를 이용한, 근데 얘네들은 1200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실리콘 나노 와이어 에노드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일단 탄소 또는 산화물과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순수한 퓨어 실리콘 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얘네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실리콘 나노 입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동글동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여기 지금 하얀 색깔 실선이 그 집전체예요. 커런트 컬렉트라고 하는 거기 양방향 양면 전극이거든요. 최대한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양면 전극에 실리콘을 이렇게 나노 와이어 형태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런 형태로 퓨어 실리콘 이 활물질을 우리 보통 코팅하잖아요. 뭔가를 섞어가지고 이제 입자를 바인더와 그리고 도전제, 전기 전도도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전기 그 도전제랑 섞어서 코팅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여기다 아예 성장을 시켰어요. 뭐 어떤 방법인지는 뭐 이게 뭐 프리뷰니까 뭐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뭐 이렇게 그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다, 400을 넘어가죠. 헵스라고 하는 High Altitude 플랫폼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도 세이틀라이트 해가지고 성층권 무인기, 지상 20km 이상에서 날아다니면서 뭔가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 장비, 드론, 날아다니는 거, 하이 캐패시티 셀, 아미 웨어러블 팩, 이런 군사 목적용, 특수 목적용 이런 셀들도 가능하고, 이제 뭐 실리콘과 LCO, 실리콘과 NMC811, LCO 뭔지 알죠? 리튬, 코발트 산화물, NMC811, 니켈이 80% 들어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양극재입니다. 이런 것들과 결합했을 때 사이클이 뭐 이 정도 가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아마 제퍼일 거예요. 제퍼.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제퍼, 제필, 제퍼라고 해서 없네. 헵스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이 모양이죠. JP High Altitude Pseudo Satellite 해서 햅스라고 하는데 뭐 플랫폼 스테이션이라고 미션에 따라서 그렇게 명명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데를 넣었다는 거고 이미 옛날에 넣었어요. 이거 옛날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 드론에도 넣어보겠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3C 레이트까지 이렇게 방전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볼티지가 조금 떨어지고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최 6C, 10C도 방전하는 10C라고 하면은 배터리를 6분 만에 다 써버리는 겁니다. 거의 드론, 거의 뭐죠 레이싱 드론 이런 애들 진짜 수분 날아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뭐 이 정도 퍼포먼스까지도 방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수 목적용 이런 애들은 부피도 작아야 되고 신뢰도도 높아야 되고 뭐 극한의 조건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야 되는 뭐 갖가지 제약 조건이 많은데 이런 데도 넣어보겠다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EV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EV 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 셀 크기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뭐 만드는 장비 뭐 이런 것들 제가 집중적으로 한 번씩 본다 그랬는데 배터리 셀 보니까 꽤 커요. 타겟팅하는 2025년 내후년에 골로 하는 것이 한 60A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400이고 부피당 1200 정도고 그다음에 피크 파워가 1kW/kg 제가 거기 뭐 그 뭐죠 그 커뮤니티에 적어놓은 글처럼 UAM에 이제 하늘 날아다니는 것 중에 꽤나 고출력을 요구하는 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에 UAM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한 최소한 1.5에서 2kW/kg 정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픽 파워가 제 생각에 높을 것 같은데 1000이라고밖에 안 돼 있네요. 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고 80% 캐패시티를 충전하는데 15분이면 된다. 이거는 실리콘도 꽤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요. 리튬 메탈도 그렇지만 뭐 제어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랬죠. 리튬 메탈은 이제 뾰족뾰족하게 자라는 덴드라이트가 문제라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어 그죠 어디 갔지? 여기 적혀 있는 볼륨 체인지 부피 변화율이 320%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있는지를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라이프와 사이클 라이프는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했을 때 몇 사이클, 몇 회 수명이 확보 가능하냐 이런 것이고, 다음에 이제 캘린더 라이프는 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얘네들을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 퇴화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것이고, 네, US Army, DOE 이게 그거죠. 그 Department of Energy, 나사. 이제 나사가 무슨 어, 그 뭐냐 얘네들 풀네임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만들어드릴 자료는 앰프리우스를 조금 탐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출력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도 이제 자주 언급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햅스라고 한 애들 제퍼의 뭐 햅스라든지 또는 그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 UAM, Urban Air Mobility 뭐 출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동영상을 좀 길게 찍었는데 오늘은 프리뷰 형태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올라올 이제 뭐 조금 더 심도 있는 분석에 관한 분석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이었습니다.